오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팩토리입니다. 리플 읽어주고 있는 남자 팩토리입니다. 오늘도 사정이 있어서 녹방으로 하게 됐고요. 아마도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녹방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요. 라이브가 가능하면 되도록이면 라이브를 하고 싶은데 당분간은 아마 녹방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오늘도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천천히 얘기를 나누면 좋겠지만은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지라 개인적인 사정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바로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볼게요. 솔로제닉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캐나다 기반이었지만은 지금은 유럽 쪽으로 이사를 갔죠. 근거지를 옮기긴 했지만 어쨌든 코인필드라는 거래소고 XRP를 베이스 커런시로 굉장히 많은 페어를 만들기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솔로제닉이라는 XRP 레저상에서 솔로라는 토큰을 발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전에 이 솔로 토큰을 통해서 이제 그 토큰 형태로 된 주식도 거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참여하는 거래소들 명단을 공개했을 때 놀랍게도 나스닥이나 뭐 뉴욕 증권거래소라던가 굉장히 유명한 거래소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많이 놀랐었죠. 어쨌든 간에 그것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금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이 솔로 관련된 이 오더북이 두꺼워진 거, 유동성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고, 동시에 이것과 언급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DEX, 뭐의 약자죠? Decentralized Exchange의 약자죠. 우리가 흔히 분산거래소라고 부르는 블록체인 위에 만든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보시면은 알기 쉽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주식형 토큰 이런 것들, 토크나이즈 에셋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XRP 레저에서 솔로 갖다가 순위라고 돼 있죠. 곧 거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죠. 그걸 볼 수 있다는 거를 되게 very exciting이라고 표현하는데 곧 이제 공개된다는 얘기랑도 비슷한 거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이었고요. 자, 두 번째 소식은 리플사가 인도 정부에 공개적으로 이 디지털 에셋 관련된 레귤러토리, 즉 규제 폴리시 프레임워크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밴 상태죠. 암호화폐를 RBI라고 부르는 인도 중앙은행에서 밴을 시켜놨는데 그게 인도 대법원에서 그런 행위 자체는 잘못된 거다 해갖고 이제 져서 약간 붕 떠 있는 상태긴 하지만 인도 정부의 그런 의지라던가 생각은 여전히 바뀌어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도 정부를 대상으로 리플사에서 예전에 미국 정부에 공개 서한을 보냈듯이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내용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게 사실 거의 전부긴 하고요. 안에 막 디테일하게 몇 페이지짜리로 만든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만요. 잠깐만 볼까요? 이거 아니고요. 요거다. 자, PDF로 만들었고 6월에 만들었네요. 36페이지짜리네요.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뭐 내용은 뭐 아시겠죠? 방금 설명드린 그런 얘기들도 하면서 디지털 에셋을 그렇게 금지시킬 게 아니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자, 이게 주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DLT와 관련된 거, 그리고 DLT 사용과 함께 XRP를 썼을 때 어떤 이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XRP 위주로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거는 특별히 없는 것 같네요. 그냥 주된 내용 지금 설명드린 게 주된 내용인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보이는 모습을 볼 때 이 리플사가 작년도 그렇고요, 재작년, 그러니까 2018년, 2019년까지 매년 연말에 했던 얘기가 그 얘기했거든요. 한 해 했던 걸 뒤돌아보면서 본인들이 예측했던 거, 그 한 해 동안 예측했던 거, 그리고 한 해를 다 보내고 나니까 예측했던 게 실제 어떻게 달랐는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가운데 항상 얘기됐던 게 바로 규제 문제였어요. 규제가 좀 본인 예상대로 되지 않아서 아쉽다. 그리고 5대에 관련된 것도 얘기할 때
규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하죠. 오딜 통로가 열리려면. 항상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규제가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리프사도 밥 먹듯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인도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세계에서 이 리테일 레미턴스가 인도로 들어가는 인플로 인도 쪽으로 해외에서 들어가는 그 금액이 세계 1위입니다. 중국보다도 더 커요. 중국 인구가 엄청 많은데 물론 인도도 적은 건 아니지만 세계에서 인구 가장 많은 건 중국이거든요. 근데 그런 중국보다도 해외에서 해당 국가로 가는 돈의 인플로 볼륨이 인도가 넘버원이죠. 정말 탐내는 시장이겠죠. 리프사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인도에 이런 제안들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소식이었고요. 세 번째 소식은 뭐 간단한 겁니다. 바이낸스가 바이낸스 UK라고 이미 이제 영국에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제서야 FC 즉 영국에 있는 금융감독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레이딩 플랫폼으로서 승인을 받은 거래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고객들이 그걸 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은행 계좌 통해서 입금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 유로에서 쓰고 있는 세파라고 하는 페이먼트 네트워크도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알려오고 있고요. 자, 네 번째 소식인데 아마 많은 분들은 이 소식을 오늘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보다 그 뒤에 나올 머큐리 팩스 소식에 더 관심이 있긴 한데 아마도 저랑 다르게 많은 분들은 이 소식에 관심이 있어 할 것 같은데요. 이 사람에 대해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지금 크리스토퍼 지안 카를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 좀 알아보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길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지 그 부분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링크드인을 사용해서 여기 참고해서 이 사람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써있죠. 플레임으로 크리스토퍼 지안 카를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CFTC 의장이었던 사람입니다. 현재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그 미국의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재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현재는.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CFTC 의장이기도 했고요. 자, 이 사람 보면은 동시에 겸직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지털 달러 파운데이션의 코파운더, 공동 설립자이기도 하고요. 방금 설명드렸죠. 그리고 이 아메리칸 파이낸셜 익스체인지 여기에 보드 멤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요 커먼 시큐리타이제이션 솔루션이라는 곳의 체어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거 윌키파 갈라퍼라는 곳의 시니어 카운슬이네요. 이거 법률회사라고 하거든요. 1880년쯤인가요? 그때 설립된 법률회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소식이 뭐냐 하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법률회사와 그리고 이 크리스토퍼 지안 카를로라는 사람이 두 사람의 저자로 해갖고 페이퍼를 발행을 했어요. 발행했는데 작성자는 이 둘입니다. 이 회사랑 이 양반 둘인데 이 페이퍼 내용이 그거예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넘어서 XRP를 이제 다루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이제 핵심사항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고 우리가 환호했던 거 XRP는 증권이 아니다. 이 주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듣고 싶어하는 얘기죠. 그래서 되게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얘기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확실히 하고 가야 될 거는 전 의장이에요. 전 CFTC 의장입니다. 현재 의장이 아니고요. 그 점을 명확히 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저 법률회사가 같이 공동저자로 돼 있는데 이 페이퍼 안을 보면은 지금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데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면 리프사한테 돈 받았다. 돈 받아서 저렇게 쓴 거다. 돈 받았어. 이렇게 주장하는 언론이 있는데
이 얘기를 보고. 근데 제가 좀 뒤져봤는데, 팩트 체크를 하고 싶어서 뒤져봤는데, 이렇게 주장한 거에 대한 근거는 없어요. 그냥 이 기사를 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기사를 쓴 사람들이 본인이 정황상 판단했을 때 이럴 것이다 라는 추측으로 기사를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건 뭐냐면, 이제 원본 기사가 블룸버그나 그 포브스인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르면은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이 회사가 요거를 작성할 때 리프사로부터 자료를 받았다. 이런 언급이 있는데, 이거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페이퍼에 이 내용이 기재가 돼 있다고 그래요. 실제 페이퍼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적은 내용이라 이거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던지, 어쨌든 그 돈이 아니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자료 같은 것도 제공받았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받은 건 맞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약간 XIP의 친화적인 내용을 쓸 수밖에 없는 정황이 보이기는 해요. 어쨌든 이 사람, 그래도 뭐 전 의장이기도 하니까 이 사람이 XIP는 증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디테일한 걸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하이 테스트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거 뭐 옛날에 하이라는 오렌지 농장인가요? 거기에서 뭐 땅 분양권을 팔면서 이제 그게 증권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히스토리로 남아갖고 그 네이밍을 그대로 따서 하이 테스트라고 부르는 모양인데, 4가지 정도가 있어요. 뭐 4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 중에 두 번째가 그거예요. 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기사 내용에 따르면은 이 주장을 할 때 요 2번이 성립을 안 하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뭐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는 중요하진 않죠 사실. 우리가 이 정도까지 이해하면 좋겠지만 몰라도 크게 상관없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까지 언급을 드리고 이거는 이쯤에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번째 소식이었고요. 다섯 번째 소식은 체크 기능이 드디어 활성화됐어요. 이게 거의 2년 정도 된 거거든요. 어메먼트로 올라온 지 거의 1년이나 2년, 어쨌든 1년 이상 된 거는 확실해요. 이 체크 기능을 제가 본 지 꽤 됐는데 드디어 활성화됐습니다. XIP 레저에 지금 쓸 수 있는 기능으로 들어왔는데, 이 체크 기능은 말 그대로 체크, 뭔가 확인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잖아요. 그거예요. 원래는 XIP 레저상에서는 A가 B한테 페이먼트를 해요. 트랜잭션으로 너한테 XIP 보낼게 하고 페이먼트를 하면은 그냥 무조건 가요. B는 오는 걸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체크 기능을 쓰게 되면 어떤 게 되냐면, B 입장에서 자기가 인증한 계정으로부터만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기능은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건데 이런 걸 추가한 거냐?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안티모니 론더링, 테러 자금 조달, CFT,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같은 로직으로 되는 요거를 응용해서 뭐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있겠죠. 다양한 활용 방안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위한 기능이거든요. 사실 이 목적이 가장 클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규제 관련된 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능을 이 안에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금융 시스템에 원래 있던 기능인데 XIP 레저에도 그대로 반영을 해준 거죠. 그런 측면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5번째 소식이고요. 6번째 소식은 자, 미연준에서 미연준의 의장인 파월이 한마디 했는데, CBDC 관련해서 한마디 했어요. 그 전에 영국 CBDC 설명드린 적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제 웹세미나 같은 거 하면서, 웹비나라고 부르죠. 이런 거 통해서 공개적으로 의견도 받고 질문도 받고 답변하는 그 과정에서 영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부에서 할 게 있고, 그러니까 중앙은행 쪽에서 할 게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민간 분야 프라이빗 섹터에서 할 게 있다. 그러니까 퍼블릭 섹터가 할 몫이 있고 프라이빗 섹터가 할 몫이 있는데, 이런 거 상호 협력을 해서 뭐 해나갈 거다,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디렉션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와 다르게 지금 말씀드리는 미국의 미연준의 대빵인 파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CBDC 관련해서 우리는 민간 부분과 협력하는 걸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의견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미연준이 CBDC를 발행하게 된다고 하면 그냥 퍼블릭 섹터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죠. 네, 민간 부분에 협력은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견을 얘기했다고 하고요. 자, 코인베이스 관련된 소식이 오늘 일곱 번째 소식인데요. 이 로제타라는 거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은 이 블록체인들 몇 개가 보이죠. 뭐 처음 보는 것들인데 코다, 니어, 파일코인, 오아시스, 온톨로지, 시아 뭐 있어요. 아무튼 얘네들 지원이 되는데 이런 블록체인들을 이 로제타라는 로제라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굴려서 그냥 저는 정직한 영국식 발음을 할게요. 로제타 이렇게 발음할 텐데 자, 이 친구를 통해서 손쉽게 이 블록체인들 노드를 운영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이런 거 공개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 이런 거 코인베이스라던가 이런 처음 보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게 전혀 없거든요. 심지어는 다 오늘 이름을 처음 들어봤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인지라 뭐 이게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을까 굉장히 궁금하면서도 전혀 감도 안 오거든요. 아는 바가 없으니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이런 거 왜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뭐 일단은 뭐 이런 거 만들었다고 하니까 지켜볼 필요는 있죠. 왜냐면 여기 인터랙션이라는 게 있죠. 약간 인터퍼빌리티랑은 좀 약간 다른데 상호환성이랑 다르긴 한데 혹시나 뭐 이게 발전해서 상호환성을 가져다주는 도구로 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이 로제타라는 거를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관련된 거는. 자, 8번째 소식인데요. 딜로이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세계 3대 회계법인 중에 하나로 일컬어지는 딜로이트 거기에서 보고서에서 이더리움을 깠네요. 뭐라고 깠냐면은 비체인이나 코르다가 이더리움보다 더 완성형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보다 더 낫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그래요. 뭐 자기들끼리 알아서 지지고 볶으라고 하죠. 자, 이게 8번째 소식이었고요. 자, 9번째 소식.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식이 굉장히 궁금한데 드디어 머큐리 FX가 떡밥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댓글로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본인들의 메인 트윗으로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존의 캐시, 현금, 뭐 일렉트로닉 페이먼트 메소드, 기존 방식 이런 것들을 벗어던지고 인터내셔널 페이먼트에서 그러니까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very low cost 정말 저비용으로 완전 저비용으로 그리고 near instant 거의 실시간으로 하는 방법 관련돼서 우리가 그 폼을 쉬프트 그러니까 바꾼다는 거죠. 우리가 바꾼다는 건데 그러니까 coming years 그러니까 다가오는 몇 년 안에 그걸 바꾼다고 하는 건데 자 이것과 관련된 이제 some exciting news라고 하죠. 몇 가지 흥미로운 소식들을 이번 주에 공개한다라고 떡밥을 던졌습니다. 아마도 예전에 떡밥 댓글 때도 말씀드렸지만 ODL 관련된 소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사전에 떡밥 던진 거 그리고 머큐리 FX가 올해 초에 영국에서 그 모임했을 때 기억나세요? 리플렛 멤버들 모임했을 때 그때 이제 엑스라피드를 게임 체인저라고 표현하면서 그때도 막 마커스 트리처랑 1대1로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 했거든요. 올해까지 뭐 일본이라던가 막 이런데 ODL 통로 열고 싶다. 당신 ODL이라고 부르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기억나신다면 1년에 지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머큐리 FX가 했던 얘기들을 미뤄볼 때 아마도 ODL과 관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라고 했으니까 오늘 아니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토요일에 공개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시간은 거의 일요일 오전쯤이 될 거라 늦어도 일요일 오전까지는 이 내용이 공개될 걸로 보이네요. 이번 주까지 공개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참고로 아시죠? 한 주의 시작을 해외
특히나 이제 뭐 천주교나 기독교, 이 개신교권 국가들은 일요일이 한 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양력 달력 보면은 일요일에 맨 왼쪽에 있잖아요. 그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한 주의 시작은 일요일이에요, 무조건. 우리나라는 이제 월요일 시작의 느낌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서양권은 다릅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 늦어도 일요일 오전까지는 이번 주에 공개한다고 했으니까 공개를 하겠죠. 그 소식 나오면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게 9번째 소식이고요. 오늘의 마지막 소식. 미쳤어. 우리 테더 재단 또 1억 달러를 또 발행했습니다. 얘는 거의 뭐 한 2주에 한 번씩 1,000억 원 정도씩 발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완전 바이낸스도 뭐라고 댓글 달았네. 이거 완전 사기 아닌가요? 진짜 너무 지나친 것 같아. 적당히 좀 하죠. 이거 너희들 빤스런하면 진짜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 되게 엄청난 사기 이미지와 엄청난 피해 금액과 엄청난 피해자들을 양성할 거거든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다 같이 테더는 쓰지 않는다는 캠페인이라도 벌여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위험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문제의 테더 재단 또 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 원 이상 되는 돈을 또 발행했습니다. 무에서 유료 창조. 중앙은행도 아니고 참 대단들 하십니다. 자, 오늘 10번째 소식으로 이 테더 재단의 추가 발행 소식이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소식들 쭉 다뤄봤는데요. 굉장히 좀 막상 얘기하고 나니까 좀 아쉬운 게 라이브로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주는 얘기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해준 얘기에 얘기도 같이 하고 제 얘기에 대해 반응도 해주시고 하는 이 라이브가 상당히 좋기는 한데 뭔가 아쉽네요. 굉장히 아쉽지만은 당분간은 아마 녹방으로 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점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을 하고 댓글을 통해서 얘기 들은 것들 피드백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뭐 어제죠? 어제 녹방 때 혹시 뭐 제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셨나요? 왜 외모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저한테 막 오늘 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혹시 뭐 제 수명을 늘려주신 얘기를 하셨나요? 굉장히 궁금한데 자, 어쨌든 궁금하긴 하네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내일 이제 주말로 가는 불금인데 내일 하루도 화이팅 하셔서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엄청 번지고 있죠 지금. 제가 있는 동네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다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해주십시오.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할게요. 월바 뿅!